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입니다. 빈손 파업 철회. 네,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되 적용하는 화물 품목을 확대하자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인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로 파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업무 현장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어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보면요.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62% 정도가 파업을 중단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전체 조합원은 2만 6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10분의 1이 조금 넘는 3,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연정 의원님, 네. 이렇다면은 그만큼으로 내부적으로 좀 파업 동력을 잃으면서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13%만 이제 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네. 그만큼 아마 지도부에 대한 이제 불신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네. 화물연대 가지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사업장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있는데 화물연대는 사실은 다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개인들로 그렇죠. 운영을 하는? 차주들이 예. 이제 개인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번 파업이 지난 6월에 해서 이제 두 번째 이루어지는 파업인데, 그만큼 이 파업이 어떤 강구가 이루어지려면 안팎의 어떤 명분과 정당성, 또 어떤 면에서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좌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업이 점점 진행되면서 국민적 비난도 심해졌고, 또 이 정부의 어떤 강경 대응 방침이 어떤 효과를 좀 발휘했었고, 네. 그리고 이 파업을 더 이상 이끌어가기에는 개인적으로 다들 힘들어하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분들은 개인 수입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차 그 할부금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보름 동안 파업을 하면서 이 수입이 이번 달 수입이 그냥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투표율도 저조했고, 결국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철회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 탄압이라고 맞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강경 탄압은 화물 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이라마 지키십시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더 이상의 쓸데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네, 화물연대 이렇게 맞서다가 결국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제 안전운임제 논의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무슨 소리냐, 파업을 철회했으니 먼저 내놓은 3년 연장안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양쪽이 다시 조율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안전운임제가 사실은 일반 계약에 비해서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컨대 대표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 5에 보면은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운임 자체가 한 20에서 30%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를 많이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2020년에 도입될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만 일단 해보고, 그게 효과도 있고 뭐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더 연장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은 그러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예정대로, 원래 예정이라고 하면은 그 안전운임제를 올 연말까지만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하는 걸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그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정도 한 번 더 해보는 것 정도로 정부가 협상안을 제시했었지만,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 것이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화물연대에 대해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강경 대응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평도 있지만요.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화물연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대 개인 사업자인데 이렇게까지 강경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최진봉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예컨대 뭐 비조합원들 이런 분들이 그 운행하는 부분을 방해한다거나 이러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노조가 파업을 할 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처럼 화물연대 관련해서 정부가 그냥 코너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파업을 처리하게 만들면 다른 사업장들에서 파업을 하는데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들도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파업을 선택하는 건데 그 파업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정부도 적극 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화물연대가 파업 처리와 업무 복귀로 투항을 했지만요. 정부의 입장 확고합니다. 들어보시죠. 때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던 핵심 쟁점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잠시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화물 운송업계의 최저임금격입니다. 2020년 3월 일물제로 한시 도입이 됐었는데 화물차주들은 노동소득의 개선 효과가 있지만 교통안전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시멘트 품목의 과적 경험이 줄긴 했지만은 화물차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화물연대는요. 안전운임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속 졸음 운전을 방지하고 최저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한 운행을 자제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규 의원님 이렇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입 여부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거죠. 가불이 이제 바뀐 거죠. 네.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는 이게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조치를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것에서 보자면 지금 많이 얻으려고 했던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정부가 약속했던 것마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과유불급의 상황으로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충분한 통계를 가지고 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CG를 통해서 봤지만 아직도 그거에 양측의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년 정도의 연장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 효과를 검증해 본 뒤에 또 그때 가서 연장 여부를 논의해 보자. 이게 단계별 어떤 합리적인 안인데 그 이번에 부산 쪽에서는 그 투표도 하지 않고 현장으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도대체 우리를 15일간 이렇게 수입도 없이 뭐 보존해주는 것도 없이 투쟁으로 일변도로 갔는데 결국 얻은 것 없이 우리만 이게 뭐 이렇게 수입도 없이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구호에 맞게 이번에 서울 철도, 지하철 모두 동시 파업을 했지만 MZ세대 노조원들이 반대하면서 서울 지하철 노조도 무산이 되고 네, 그렇죠. 또 철도 노조도 여론에 밀려서 그만두면서 사실상 이런 식의 정치성이 농후한 파업은 이제 맞지 않는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국민들의 편익 그리고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그런 그 협상안이 도출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원점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네. 이제는 패를 쥐고 있다. 칼자루는 정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상황이지만은 야당은요.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야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에 대한 법까지 발의해놓고도 이래 오늘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대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차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3+3 법안이라고 해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했던 야당 입장을 급선회한 건데 이현종 의원님 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론이 화물연대 편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화물연대 파업을 배후에서 어떤 동조하는 형태, 특히 네. 민노총의 파업을 왜냐하면 파업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등등 통해서 뭔가 이제 이 노동계의 어떤 연대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좀 흔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판단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했지만 결국은 이런 판단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국민 여론의 네. 악화로 이어지니까 빨리 좀 발을 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또 문제점은 지금 야당은 뭐든지 일단 단독으로 통과하는 게 거의 뭐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자, 이런 사안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의석이 많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 지난번에 이게 논의 테이블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마련돼 있고 그 틀 속에서 논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해도 될 텐데 성급하게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그냥 3년 받아버리고 해버리니까 화물연대 측도 상의 없이 해보니까 벙 쪄버리고 또 민주당 측도 네. 또 힘자랑이냐 이런 예. 이제 이야기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사실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이 원점부터 대검토해 볼 사안이에요. 왜냐? 왜 이걸 일몰제를 했겠습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요. 이 화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전운임제를 주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어떤 짐을 맡기면 제가 처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마 일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권에서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바꿔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덜렁 단독적으로 올라버리면 아마 여당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또다시 야당은 이 문제를 또다시 정치화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갤럽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33%였고 또 긍정평가의 이유 중에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뿐 아니라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파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본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네. 파업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물어붙이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연동돼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다른 이슈보다는 이렇게 원칙적 대응을 해서 경제 부분을 일정 부분 좀 바꾸려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지지를 했던 분들이나 중도 보수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그 원칙적인 윤석열 대통령 표현으로 네. 원칙적인 대응 자체가 결국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지지율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중도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런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또 지지를 하는 쪽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또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조사에서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을 평가를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또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33%였는데 지금 또 보면은 이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31%밖에 안 됐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렇게 좀 다른 양상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절대적으로는 아직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여론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화물 그 운송 사업자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여론도 사실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여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 개정 사유거든요. 이게 부칙 2조가 개정되지 않으면은 그 안전운임제는 자동적으로 이게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상임위 통과됐을 정도인데, 이때 이제 법사위 나가고 또 그 본회의까지 가고, 이게 이제 연말까지 그 시한을 마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증적으로 이러한 그 안전운임제가 통계적으로 그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그 검토와 그 여론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름간의 파업을 자진 철회한 화물연대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다 여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